성격 이론, 우리 이제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런 학자들 나올 거잖아요. 성격 이론들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지? 이 부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지?를 보게 되면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들 성격에 대해서 이런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격이라고 하는 건 나와 저 사람들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도 성격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성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아침 성격 다르고 저녁 성격 달라요.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자, 비 올 때 성격 다르고 해가 쨍쨍한 날 성격이 달라요. 여름의 성격 다르고 겨울의 성격이 다르지 않죠. 여기에서 성격이 안정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에서의 어떤 일관된 모습, 안정성과 같은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 나는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익숙해. 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패턴으로 행동할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쟤는 분명히 이런 반응을 보일 거야. 혹은 팀 내에서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팀장님이 분명히 저렇게 나오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행동 변화 혹은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가끔 기출문제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건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어. 이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역동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뒤의 부분이에요.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보기는 틀린 보기, 기출문제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격 이론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충분히 잘 아심으로써 인간 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 사람 성향에는 이런 부분으로 제안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격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의 기여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